강남이죠. 예, 다르네요, 벌써. 예, 여행은 이제 걷는 여행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강남에 오래 살긴 했었지만은 강남의 한 블럭을 걷는 건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한 650m 돼요, 거리가. 그러니까 원래 좀 블럭블럭 넘어가면서 길 건너고 다음 동네 뭐가 있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도 한 블럭인 거죠. 예. 근데 그게 왜 그만한 사이즈의 블럭을 인간이 강남 개발 계획에 의해서 했으니까 왜 그 사이즈로 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있으면 이제 재건축된다고 막 요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개포 주공 1단지 이걸 보니까 조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과 함께 더불어 가지고 아 이런 논리로 강남에 한 블럭이 생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포 주공 1단지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도로가 있고 안에 들어와서 다시 내부에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각 통으로는 다 막힌 길이에요. 아까 조선시대 양반집에 막힌 길이랑 또 다른 개념의 막힌 길인데 쿨 도시계 용어로 쿨데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동선은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돌리고 거기서 집으로 오는 길은 막힌 길로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도로와 이 막힌 길 사이에 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은 그 녹지로만 다녀야 된다 하는 개념. 그래서 그냥 네네. 도로는 막힌 길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 동네를 만드는데 한 반경 400m, 그러니까 800m 원이 되는 데다 단독주택을 쫙 깔아 놓으면은 초등학교 하나를 보낼 수 있는 가구 수가 완성이 된대요. 네. 그 가구 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이즈를 페리라는 사람이 근린주구 이론을 통해서 이제 제창했었거든요. 네. 이 강남 개발 계획이 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강남 개발하자 하고 그냥 그 도시계획 하는 사람한테 던져놓은 거죠. 그냥 한 달 내에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면은 선생님 딱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달 안에 저 고위 공무원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작전을 짜실 것 같으세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미국 사람의 네네. 어떤 괜찮은 이론 하나를 딱 끌고 그렇죠. 와서 미국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은 도시가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네. 그걸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네. 하면은 윗사람이 뭐라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제 영감을 받고 그렇죠. 이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은 다 네. 까이잖아요. 네. 그런 이유로 이런 정도의 한 650m, 그러니까 800m 지름의 그러니까 원 도시를 그 페리는 말씀하셨는데 네모라면 650m 하면 면적이 비슷해져요. 그 정도 해가지고 강남 블럭을 만들어 놓고 도시 개발 계획을 쫙 세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걷기 힘든 도시가 됐구나. 왜냐면은 강남이 미국은 자동차 베이스 도시였거든요. 그 자동차 베이스 도시의 사이즈를 가지고 그래도 그냥 보행 기반의 도시를 만들면서 갖다 썼으니까 강남이 지금 이토록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새로운 말씀 들었습니다. 가로수길인데요. 강남 블럭이 계획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길이 반듯반듯해야 되는데 강남 블럭 내부에 막 그 친구 집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다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이 계획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한 길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여기는 신사역이고 압구정역이고 여기인데요. 그냥 반듯반듯한 길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약간 삐딱해도. 네. 근데 여기를 나중에 확대해 보시면은 달동네 같아요. 구불구불구불. 우리는 강남이 완전 새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가 뽕밭이고 허벌판이었을 때도 여기 살던 원주민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마을로. 네. 강남 개발 계획이 됐어도 그 마을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반듯반듯한 길 사이에 이런 꾸불꾸불한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가 강남에 이 강남 블럭 속에 제가 본 게 한 6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담동에도 하나 있고 역삼동에도 하나 있고 논현동에도 하나 있고 신사동에도 하나 있고. 네. 그래서 강남 블럭 길 걷다 힘드시면은 그런 고불고불한 길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이 강남 속의 강북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요소가 되는 게 있고요. 아까 블록 말씀하시는데 블록의 의미가 이제 큰 도로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큰 하나의 타운처럼. 네.
이렇게 사실 이 가로수길인데요. 가로수길이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비밀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빨리 그건 이따가 질문 시간에 그럼 받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석촌호수인데 이 석촌호수가 뭐 자연호수일까? 저는 이 석촌호수를 되게 처음에 잘 몰랐다가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 계획 도시여서 부채형 도시를 갖고 있어요. 잠실은. 근데 여기가 저는 이제 서울의 우가코라고 부르는데 한강이 지금보다 훨씬 더 구불구불했어요. 그리고 잠실 개발 계획이 되기 전에는 여기가 섬이었어요. 이렇게 크게. 잠실 나루터 있는 넓은 한강 쪽은 엄청 물이 얇게 흘렀던 곳이고 한강 물이 이렇게 흘러서 탄천을 만나서 이렇게 갔었는데 이 거대한 모래사장을 도시로 만들면서 강을 위로 올리고 옛날 한강이 있었던 흔적을 밑에 놔둔 거죠. 그래서 석촌호수를 보면 산책하기 좋다 이제 그런 생각만 해도 좋은데 여기에 원래 강이 있었던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좋다, 재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딜까요? 일제 때 제2의 도쿄를 만들고 싶어 일본 사람들이 제2의 도쿄를 만들고자 했던 혹은 그냥 군수 네. 기지를 만들고 있던 용산 근처인데요. 용산이죠. 예. 네. 여기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용산역이고요. 여기 이제 또 이 동그란 게 있잖아요. 이 동그란 게 뭘까? 뭐겠습니까? 그냥 기차역 근처니 용산역 근처니까 기차역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물길이 먼저 저렇게 흘렀고 저거에 맞춰서 기차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물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지도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 보이세요? 거기에 천이 하나 있는데 그 천을 저기만 복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물이 흐르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흘러가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이 길을 걷는 거는 좀 약간 쌍막해가지고 덜 재밌었는데 더 재밌었던 거는 도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제 복잡한 속에 아까 도쿄 지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세요. 마치 맨하탄의 축소판 혹은 긴자의 축소판 같은 도시가 마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엄청 좁고 그냥 약간 낙후된 동네인데 일제 때 마치 긴자를 개발하듯이 용산의 허벌판이었던 곳을 처음 개발한 곳이죠.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또 나중에 지도 보시면 여기도 격자형 도로가 딱 돼 있어요. 거기도 이제 일본식이 또 일본 사람들이 새롭게 자기네 군수 기지촌으로 해서 개발이 된 거고 여기 산동네에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이게 화면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격자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잡한 동네 속에 갑자기 뭐 뉴욕이나 바르셀로나가 딱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저기는 용산역에서의 일본인 근무자를 위한 사택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도시 곳곳에 일본 사람들이 찍어놓은 점들이 있고, 근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건 무너지지 않은 채, 또 그걸 연장하지도 않은 채 그냥 자연스럽게 또 한국식 도시가 연결이 돼가지고 격자와 그 자연스러운 길들이 만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네, 재밌습니다. 관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페이지는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옛날 지도도 찾아봐가지고 어떻게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여기는 여기도 이상하게 생겼네. 이거 왜 이러지?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의도가 있고 근데 여의도는 완전 계획 도시인 거죠. 만듯해가지고 여기가 원래 미군 비행장이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미군 비행장 여의도 광장이 넓으니까 미군 비행장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생각하지만 60년대까지 미군 비행장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전혀 맥락 없이 싹 지우고 새로 만든 도시가 이건데 이건 비화여가지고 한 70%의 신빙성만 있지만 여의도 광장이 정말 세계 웬만한 공산주의 국가의 광장보다 넓고 드넓거든요. 이런 광장이 왜 생겼냐면요.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에서. 그래서 실제 1m인데 지도상에서는 1cm다 하면은 이제 그건 100분의 1 그런 식으로 따지는데 넓은 도시 지도는 엄청나게 축소를 했을 거잖아요. 여의도 계획을 딱 하고 도시계획가들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했는데 연필 하나, 빨간 펜 하나 딱 꺼내서 우리도 광장이 하나 있어야지 하고 딱 네모를 그었는데 일반인이잖아요. 어쨌든 건축의 문외한인 그 스케일이 오버된 거죠. 근데 대통령이 그냥 생각 없이 여기 광장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도시계획가들은 그걸 그대로 키워가지고 광장을 만들어서 세계 유례 없는 거대한 광장이
생겼고 지금은 이제 공원화가 됐죠. 공원이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영등포는 여기 노량진역이어가지고 좀 번화할 것 같은데 사실 노량진역은 뭐 이제 화물역이었기 때문에 여기 자체는 그냥 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동네가 먼저 일본과 관련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개발했던 도시인데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이제 그 피난민들 겸 막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 오히려 노량진 하부 쪽은 좀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막 개발이 됐던 그런 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성속인데요. 제가 대각선 길에는 무조건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잘 안 보이실 텐데 완전 빛처럼 무슨 이런 대각선 길들이 모여 있어요. 영동대교 위쪽 북쪽에. 그리고 이게 서울숲공원인데요. 이제 여기가 뚝섬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흔적들을 찾아봤더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뚝섬 경마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뚝섬에 경마장이 있었대요. 경마장이면은 말이 그냥 되게 트랙 같이 생긴 데를 뛰는데 인간은 400m 트랙이지만 말은 훨씬 많이 뛰니까 1km 트랙 될 거 아니에요. 그 트랙이 이 뚝섬 서울숲 공원에 가면은 반만 남아 있어요. 반이 이렇게 딱 삥 돌아가는 산책로로 남아 있는데 뭐 이렇게 흙바닥은 아니고 그냥 산책로로 했는데 그 길은 살려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뚝섬이 이 옛날 우리는 다 장작을 뗐었으니까 저기 양평 이제 그 위쪽에서 장작을 패가지고 서울 한양에서 쓰는 땔감들이 다 모여드는 곳인데 그게 여기에 있는 나루터로 모였대요. 그래서 요 일대에 그 장작 가게들이 엄청 많이 생겼고요. 일제 때부터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한양까지 가는 길이 이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이니까 길이 글로 났을 거고 근데 그 구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길 옆으로 집들이 쫙 생기면 그 다음 길이 생기고 또 그 다음 길이 생기고 해가지고 나중에 지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마치 정말 이렇게 빗금 쳐놓은 것처럼 길들이 생겨 있는데 이런 길들이 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될 예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불과 한 70년, 80년, 9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진 길들이지만 그 길조차 좀 없어지는 건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이 얘기를 제가 너무 시간 조절 못해서 했었고요. 오늘 지도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뭐 정말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말씀 이렇게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못할 거고 그런 능력도 없지만은 저는 이게 재미있고 제 여행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그냥 개인적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성을 따라서 가는 거, 물길을 따라서 한번 도시를 여행하는 것도 괜찮지만 굳이 그걸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러니까 이번 주제랑 좀 연관이 된다면은 지도 속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찾아보는 게 뭐 하나의 뭐 기대 사항이면 기대 사항이고 추천이고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볼 여행에서 난 뭘 기대하는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여행을 뭔가 좀 풍성하게 만드는 고민의 시작을 물론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 생각의 계기 혹은 그런 그런 어떤 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지도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도는 어쨌든 자연 위에 인간이 세운 인간의 흔적인 거고 건축도 궁극적으로는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인간의 문명적 답이 건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은 결국 자연이랑 같이 잘 공존할 수 있는 건축이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은 아무리 저도 디자인을 하지만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도 시간이 오래 지난 오래 나이를 먹은 건물보다 아름다운 건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혹시 오늘 끝나고 나시면 저 위에 낙산공원 위에 올라가시면 한양도성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성을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보존한 것도 있고 좀 고친 것도 있고요. 가까이서만 봐도 낙산공원에 올라가셔서 한번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 지도 위의 서울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기사님 모시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